이번 시간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호르몬이 몸의 기능 조절에 관여함을 알고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됨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나타낸 것 같은데 지휘자를 한번 봐주세요. 이 지휘자는 우리 몸에 어떤 부위를 나타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막 져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뇌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뇌가 얘기를 합니다. 지휘자가 호르몬 여러분 지휘에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연주를 하고 있는 이 파란색 물질들이 호르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호르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호르몬은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이냐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그 종류도 굉장히 많고 역할이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티록신, 인슐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예로 나와 있는데 그 밖의 호르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호르몬일 것 같아요? 네, 성장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키가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지금 키가 많이 자라고 있는 친구들 몸 안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 호르몬의 이 성은 남성, 여성 할 때의 성 호르몬이에요. 이 성 호르몬은 언제 많이 분비가 될까요? 네,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이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호르몬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혈당량을 조절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또 심장박동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내분비샘부터 볼게요. 내분비샘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뇌, 갑상샘, 이자 등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고요. 분비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우리는 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비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내분비샘이라고 했네요. 내분비샘의 내자는 무슨 내자일까요? 네, 암내자예요. 안으로 분비한다. 그래서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안으로? 내 몸 안으로. 몸 밖으로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으로 분비한다 라고 해서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분비샘도 있어요. 외분비샘은 이 외자가 바깥 외자예요. 그래서 밖으로 분비한다 라고 해서 외분비샘인데 우리 땀 같은 경우는 몸 밖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땀샘이 외분비샘이 되고요. 눈물도 몸 밖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눈물샘도 외분비샘이 돼요. 그런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분비하는 것이 아니고 몸 안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요. 모든 세포와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표적세포, 표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나 기관으로만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기관인 거예요. 이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낸 거예요. 이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어디로 분비하냐면 혈관으로 분비해요. 혈관 우리 몸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관으로 분비를 하면 혈관에는 혈액이 있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와 기관, 모든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요. 몸을 돌아다니다가 이 호르몬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표적 세포나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으로 들어가서 조직이나 기관에 들어가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고 어디로 분비가 돼요?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호르몬이 표적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표적 기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호르몬과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배운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신호를 전달해주게 되는데 돌기에 의해서 가지돌기로 신호가 들어오면 신경세포체를 지나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에게 그 자극이 전달이 됐어요. 신호가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샘에서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에서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과 신경을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신호가 천천히 전달될까요? 빠르게 전달이 될까요? 뉴런을 통해서 신경은 빠르게 전달이 되는 반면에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을 만났을 때 그 기능이 수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신호가 천천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가 자랄 때도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자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효과가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네,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타고 서서히 본인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혈액에 남아있는 호르몬들이 또 몸을 한 바퀴 돌다가 다시 또 표적기관에 오면 또 기능을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호르몬과 신경은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호르몬과 신경 모두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르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항상성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항상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 안팎의 환경의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체온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한여름에 바깥의 기온이 40도씨로 굉장히 더워도 우리의 체온은 36.5도씨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겨울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도 36.5도씨로 체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로 또 혈당량을 들 수가 있는데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다. 그래서 혈당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당량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죠. 그래서 포도당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어서 혈당량이 증가를 해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먹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하게 돼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식사 후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배가 고프죠. 왜 배가 고프냐?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포도당의 양이 증가를 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운동이나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1페이지에 체온 조절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는 정상 체온이었어요. 정상 체온이었는데 바깥이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 바깥을 나갔어요. 그러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선 어떻게 상승된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내려놓느냐면 뇌에서 이를 감지를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뇌에서 감지를 하고 뇌는 신경한테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피부 혈관을 확장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혈관 속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이 가지고 있던 열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땀 분비량을 증가를 시켜요. 여러분들 더우면 땀이 나죠. 땀이 나면 체온이 내려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 분비량이 증가해서 체온이 낮아지게 돼요. 이것은 뇌가 신경을 통해서 그 기능을 조절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추운 겨울에 바깥쪽을 나가면 체온이 하강하게 돼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서 정상 체온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지, 낮아진 체온을 다시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체온이 하강하게 되면 뇌에서 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뇌는 두 가지로 신호를 보내요. 하나는 호르몬이 역할을 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하나는 신경 쪽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뇌에서도 호르몬을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뇌는 내분비샘이 될 수도 있겠죠. 뇌에서 내보낸 호르몬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갑상샘에 작용을 해요. 갑상샘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그래서 갑상샘은 내분비샘이 되는데 우리 몸의 갑상샘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목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갑상샘입니다. 나온 김에 간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바로 간. 여러분들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자. 소화액을 분비를 하는 이자.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는 이자. 이렇게 우리 갑상샘, 간, 이자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위치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갑상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갑상샘이 내분비샘이 되고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냐면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세포호흡을 촉진을 시켜요.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면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에너지를 만들게 돼요. 에너지를 만드니까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낮아졌을 때 신경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체온이 상승했을 때에는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었어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그 혈액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많이 분출시키기 위해서 피부 혈관을 확장시켰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축을 시킵니다.
피부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근육을 떨게 만들어요. 근육이 떨리면 서로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춥게 되면 오들오들 떨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근육이 떨리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체온을 높여서 다시 정상 체온으로 만들고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체온을 낮춰서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려놓아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고요. 이렇게 체온을 조절할 때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신경도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상 체온이에요. 정상 체온이었는데 주위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체온이 높아지겠네요. 체온을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뇌가 이를 알아차리고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 분비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것은 신경의 작용으로만 일어난 조절이고요. 이번에는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뇌에서 이를 알아차리고요. 호르몬으로도 조절하고 신경으로도 조절을 해요. 호르몬부터 한번 볼게요. 갑상샘에서, 내분비샘이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그러면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피부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을 감소시키고요. 근육을 떨게 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서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혈당량 조절을 살펴볼게요.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기억하죠? 지금 혈당량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감소시켜서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이자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샘이 되고요.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인슐린은 호르몬이 되고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와 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포와 간을 우리는 표적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포 먼저 볼게요. 세포에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이 혈당량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은 감소하게 되겠죠. 다음에 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던 포도당이 돌아다니다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있어요. 그 혈액 속에 돌아다니던 포도당이 간으로 가면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약간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던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히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포도당 납계 하나하나들을 간에서는 합성을 시켜 얘네들을 이어줘요. 포도당과 포도당을 이어주면 이게 글리코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간에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은 세포 그리고 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포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던 이거 세포라고 한다면 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식사를 하고 시간이 경과를 했어요.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혈당량이 감소하면 마찬가지로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글루카곤은 호르몬이고요. 그러면 글루카곤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간에 작용을 해서 아까와는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비를 시켜서 분해를 시켜서 혈액으로 내보내줘요. 아까 이렇게 포도당과 포도당을 연결해서 만들었던 합성했던 글리코젠이 다시 이번에는 포도당으로 변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니까 혈당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 혈당량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5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정상 혈당량이었는데 지금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니까 혈당량이 증가가 되고 혈당량이 증가가 되면 이자, 내분비샘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표적기관은 두 군데, 세포와 간이고요. 세포에서는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흡수를 하니까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혈액 속의 포도당은 감소하여서 정상으로 되돌려 줍니다. 밥을 먹고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혈당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자에서 내분비샘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이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번엔 분해를 시켜서 혈액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적기관 그리고 호르몬의 명칭들 잘 알아둬야 돼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인슐린이 만약에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뇨병에 걸리게 돼요. 당뇨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변을 말하죠. 소변 속에 포도당이 같이 나오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혹은 또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교과서에는 이 당뇨병만 예로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갑상샘에서 우리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 배웠죠. 체온 조절할 때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요. 근데 갑상샘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이 있는데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촉진이 되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 더워져요.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워지게 되고 땀이 많이 나고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요. 심박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이 너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포호흡이 촉진이 안 돼요.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에너지가 잘 생성이 안 돼요. 몸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작이 느려지고요. 체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영양분을 쓰지 않으니까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심박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상샘 비대증에도 걸리게 되는데요. 갑상샘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바로 갑상샘이 있는 부분인데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뇌에서는 갑상샘이 너무 조그만해서 티록신 분비가 적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갑상샘의 크기를 늘립니다. 저 많은 티록신을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 갑상샘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목 부분이 커지는 이런 증상을 갑상샘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인증,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커지는 거인이 되는 거인증, 그리고 또는 소인증, 키가 안 자라는 소인증, 말단 비대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단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말단,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이나 아니면 턱, 이렇게 발가락, 우리 몸의 말단 부분이 비대해진 것이 바로 말단 비대증인데요. 이런 거인증, 말단 비대증, 소인증은 무슨 호르몬의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일까요? 증상일까요? 네, 이것은 앞서 봤던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됐을 때, 소인증은 너무 적게 분비됐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추운 겨울에는 몸을 떨어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몸속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신경과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샘 기능에 문제가 생겨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며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거인증과 소인증,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 등도 모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병입니다. 이렇듯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서 153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죠. 호르몬이라고 한다. 2번, 우리 몸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항상성. 3번, 점심을 먹었을 때와 축구를 했을 때 각각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량의 변화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점심을 먹었을 때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축구를 하였을 때는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을 합성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도당, 혈액 중에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상 혈당량으로 만들어주고요. 축구를 했을 때는 운동을 했으니까 혈당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이 글루카곤에 의해서 간에서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혈당량은 증가해서 정상 혈당량 수치로 만들어주겠죠? 오른쪽에 조그마한 문제도 풀어볼게요. 더울 때와 추울 때 각각 체온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네, 더울 때에는 신경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 분비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추울 때에는 피부에 있는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을 떨리게 합니다. 이것은 신경에 의한 조절.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어서 세포호흡을 촉진을 시키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네, 이렇게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